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손혜원 부친이 6.25 전 남로당 활동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손혜원 부친 관련 기록은 손혜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이와 관련된 이력을 공개하지 않고 유공자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남로당 하면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에 그렇게 반대하고 말이죠. 문제를 일으켰던 북한의 간첩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국가 서원을 준다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다. 뭐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손혜원 부친이 신의 한수가 계속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활동 기록이 없다. 예, 독립군 활동 기록이 없다. 뭐 여러 가지를 해석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손혜원 그 의원의 부친이 어떻게 해서 이 유공자, 이 훈장을 받았느냐.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이게 손혜원 의원이 어느 정도 이 유공자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제 확인된 것까지는 피우진 그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 방을 찾아갔든 아니면 손혜원 의원이 불렀든 일단 둘이 만난 건 맞아요. 그러면 둘이 만났는데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뭐지 선정 절차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아이 뭐 보훈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장관급 자리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차관급인데 장관급 인사가 할 일이 없어갖고 그거 실무 절차 관련 현지 국회의원 얘기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예. 그렇잖아요. 그건 뭐 보좌관들 비서진들이 얘기해도 되고 보좌관이 담당 그 과장 정도만 알으면 그런 거는요 담당 과장이 더 잘합니다. 네. 최고 잘하네요 장관보다도.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이제 석연치 않고 특히 선정 과정에서 이제 그 동안에 6번이나 이렇게 그 선정이 안 됐는데 왜 갑자기 현 정부에서 됐느냐?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안 됐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의혹과 문제제기가 됐는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 이제 보훈처에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심사 기준 이런 거 관련된 전문가들 이게 의견 보고가 있나 봐요. 네.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이 남로당 활동을 한 건 맞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여 활동을 했느냐 요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6.25 때 그 행적이 지금 전혀 안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 행적이 불상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6번이나 훈장 훈장을 못 받은 거예요. 유공자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줬는지 아니 보고서에서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행적이 불분명하나 이렇게 추정이 돼서 준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다든가. 그래 이러이러한 이제 자료로 볼 때 이렇게 추정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훈장을 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짜 아무 말이 없어서 공개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그게 공개되면 또 다른 그런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는 불분명하다. 여운형의 굉장히 비서였다고 해요. 예. 예, 남로당 총책인 여운형의 비서였고 일제시대 때 손혜원 부친은 이제 일본이 패망한다 이런 자료를 돌려서 걸려갖고 옥살이를 1년 5개월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5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당시에 그런 기록이 일제시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조선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남로당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두 당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조선 공산당은 본래 항일 투쟁 단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항일 투쟁 활동을 한 것은 맞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로당 활동 때문에 남로당 활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동안에 훈장을 못 준 거거든요. 그러면 남로당 활동이 문제가 되고 불분명하고 미상이라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 보도에 보면요. 그 광복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명이래요. 13명인데 딱 한 명이 됐는데 그게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예요. 예. 그러면 13명 중에서 그러니까 12대 1로 왜 차별화시켜서 이 사람만 훈장을 받았느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보훈처가 설명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도대체 이게 남로당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말 뭔지. 없느냐 있느냐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국정원이나 경찰 이런 데서 혹시라도
또 이제 보훈처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은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 내용, 그것은 예를 들어서 훈장을 수여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내용이 어디라도 있는데 그게 무시가 됐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려야 되고, 그러고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손혜원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아버지가 훈장을 받는데 지금 손혜원 의원 측으로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의심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떳떳한 활동인데 그야말로 정말 그러면 이 훈장 이 범위 이렇게 13명 중에서 유일하게 딱 선택이 됐잖아요. 네. 그럴 때 손혜원 의원은 정말로 일자 아무런 개입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딱 한 번만 만나고 오빠가 전화 한 통 했는데 자동적으로 쫙 해갖고 했다. 그러면은 그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그렇게 결정한 객관적인 이 실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빨리빨리 털고 나가죠. 그러니까요. 예. 네.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고 행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고 정말 독립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남노당 활동에서 뭔가 더 문제가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 이런 내용을 뺀 거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있고 말이죠. 정말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왜 선정했는지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노당은 이제 주 공산주의 정당이잖아요. 예. 이런 정당은 이 공공기관을 파괴하고 그잖아요. 총파업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정당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남노당 활동 13명하고 지금 13명 중에 유일하게 혼자 됐는데 네. 나머지 그러면 12명의 행적을 한번 공개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12명 행정하고 이 손혜원 부친의 행적의 불분명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훈장을 줬다. 그러면 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불쌍인 사람들 12명은 다 줘야죠. 12명도. 똑같이 불명한데. 그러니까요. 그럼 그동안에 13명 하나도 안 줬는데 왜 이번만 해필이면 손혜원 의원이 의원인 현 상태에서 이 사람 아버지만 상을 받느냐 이거예요. 아주 이거는 반드시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맞습니다. 그래야 손혜원 의원도 살고 나중에 복당할 때라도 살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목포에서 또 출마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검증할 때도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아, 진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손혜원 관련해서 투기 의혹, 지금 특혜 의혹, 게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판매 의혹, 뭐 하나도 말이죠. 떳떳하게 해명한 거 없이 자신은 뭐 다 아무 문제 없다, 뭐 선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들도 제대로 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하고 동아 정도만. 그러나 그 두 언론사가 파는 것도 이렇게 많으니 도대체 어디까지 의혹이 나올지 파도 더 나온다고 해서 아까 방송하셨던 우리 황경우 단장은 더 파면 이제 유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손석희 이 관련 보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손혜원 그 의원 관련 보도는 이제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잠잠하고 안 잠잠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머릿속에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야 잠도 편히 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운하게 정리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금 12명 행적이 불분명하고 그동안에 포상을 못 받은 것은 손혜원 의원 아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행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훈장을 못 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12명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국회의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정부가 내세우는 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의 이런 건데 그런 그 컨셉과 철학에 맞게 이게 정말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상당히 좀 빨리 공개가 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돼야 됩니다. 예, 특혜도 예. 엄청 많잖아요. 예. 지금 독립유공자가 되면 자녀에 대한 특혜, 세제 혜택 엄청 많은 건데 이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불분명하게 특혜를 준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게 정권과 결탁해서 그 권력으로 눌러서 이런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권력 남용, 직권 남용 처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보훈처 표우진 처장도 뭐 깜빵 갈 일 생기고 또 손혜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 갔는데 왜 지네들은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아까 좀 중복되는 말씀인데 13명 중에 그러니까 행적이 불분명하고 포상을 그 훈장을 받지 못한 13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받았잖아요. 그럼 남은 12명이 남았잖아요. 12명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12명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게다가 또
남노당 활동했던 사람들한테까지 국가유공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남노당 활동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이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럼 남노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그런 정당이에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렇죠. 이게 적이에요, 적. 폴리티컬리 정치적으로는 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 왜 싫어합니까? 북한 노동당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다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남노당은 바로 그런 정당은 똑같은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훈장을 줬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반하는 훈장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훈장 준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으로 봐요, 저는.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헌법소원 내야 되겠어요. 아니, 왜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남노당은 기본 통진당 왜 해산됐습니까? 통진당.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해산된 거예요. 이거 불법 정당이다. 예? 불합치. 헌법에 그래서 헌재에서 이 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상치되는 활동을 한 사람을 훈장 줬다. 이거 헌법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단순한 좀 뭐 정치적으로 개입했네 안 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거 법률가들이 제대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가 정말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아, 좋은 아니,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남노당 활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유공자 서울을 준다. 그럼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거죠. 헌법에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을 주는 것은 뭐 옛날에 무슨 활동을 했으니까 뭐 준다 안 준다 이런 상세적인 내부 보훈처의 규정도 있겠지만은 그 보훈처 규정 자체가 헌법 정신을 반하는 심사 자격 규정이다.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불법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은 준 거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예. 예. 아유, 좋은 이거 말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심각합니다. 봅니다. 예, 예. 아유, 특히나 뭐 국정원 제1차장 하신 안보 전문가고 대한민국 30년간 안보를 위해서 지켜왔던 싸워왔던 분이시니까 이건 분명히 지금 아니래도 다음에 국회에 들어가셔서 꼭 문제를 삼아야 돼요. 이거는 저는 뭐 일개 제가 뭐 손혜원 의원하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12명이 얼마나 억울할 것이며 그건 뭐 인간적으로 억울한 거겠죠. 그런데 남노당 활동한 내용이 불상인데 지금 정부 발표를 믿으면 그렇잖아요. 안 밝히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이 헌법 가치에 반한다. 그럼 더더욱이 문제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몰라서 상을 줬다. 몰라서 훈장을 못 준 게 그동안 6번에 못 따라 줬는데 그러면 이것도 헌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건 그렇게 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혁현의 안보정론 TV 요즘 화제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돼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참, 다른 독립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예, 손혜원 씨, 이거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고영태와 함께 사진 찍고 말이죠.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날뛰던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서 이런 상을 달라고 한 건 아닌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의혹이 갑니다. 손혜원 의원은 떳떳하게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말이죠.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자신은 법적 책임이 있다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